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미분이라는 것에서 꼭 한 번씩 들어봅니다. 지금 뭐 학생인 친구들은 미분이라는 것을 분명 교과 과정에서 배우면서 뭐 미적분 1이나 혹은 뭐 미적분 2나 이런 거에서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테고, 또 만약 성인이라면 학창 시절에 분명 미분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뭐 수학을 내가 만약에 잘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학에 좀 어려움을 겪었으면 분명 미분이라는 걸 뭔가 배웠지만 그게 성인이 돼서 뭐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왜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과연 이 미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봅시다. 그러면 미분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한번 지워주고, 미분을 정확히 정의부터 해봅시다. 미분이라는 것은 순간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변화량을 구하는 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만 쓰면은 당연히 와닿지 않죠. 뭔가 순간 그리고 변화량, 이런 게 과연 뭔가를 좀 와닿게 알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예를 드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해보고, 이 자동차가 경주를 하는데 이 자동차가 처음에는 1초일 때는 1m를 갔고,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4m를 갔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3초일 때는 9m,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16m,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쭉 출발해서 가속을 쭉 붙이면서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사실 뭐 우리야 그렇게 나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야 그렇게 뭐 궁금하진 않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수학자들은 어떤 순간의 속도가 궁금했을 이유가 있었어요. 즉, 이 상황 속에선 예를 들어서 2초일 때, 2초인 이 순간에서의 어떤 순간, 그 2초인 순간에서의 속도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속도는 구할 수 있죠. 그냥 속도는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분명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순간 속도는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당대 수학자들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면 순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미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1초일 때 1m, 2초일 때 4m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 속에서 한번 나타내 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가로축, 세로축을 쭉 그려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1초일 때, 자, 가로축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시간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단위는 초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에는 거리죠, 거리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제 단위가 미터이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대로 나타내보면 1초일 때는 분명 1m 갔어요. 1m. 그러면 1초일 때는 1m를 갔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2초일 때는 4m를 갔어요. 2초일 때 4m를 갔다. 4m.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9m를 가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16m를 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를 곡선으로 쭉 이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표현했다라고까지 보게 되면, 분명 이러한 그래프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초일 때, 즉 1초일 때는 그 1m를 갔다라는 것을 등으로 나타내보면 1m를 간 거고,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4m를 간 건데, 그럼 2를 어떻게 하면 4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9m를 간 거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16m를 간 거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규칙성으로 표현하다 보면, 각 수를 제곱했을 때, 제곱한다는 것은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렇게 제곱을 했을 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숫자들이 1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칙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2라는 표현을 해주게 되면, 분명 오른쪽에 있는 수들을 제곱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수가 나오는 이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면 그런 것들을 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러한 규칙성을 표현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측에 있는 어떠한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fx는 x제곱이다 라고까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는 2초인 순간이었죠. 즉 2초일 때는 값이 2m였어요. 2초였을 때는 값이 2m였다. 2초였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순간의 속도, 즉 속도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속도. 그러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뭐 이것도 사실 뭐 어렵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특정한 빠르기로 예를 들어 뭐 1분, 2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속도라는 것을 2의 빠르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을 1분, 2분 이렇게 늘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1분 지났을 때는 당연히 2만큼 받겠고 그 다음에 2분 지났을 때는 4만큼 받겠고 3분 지났을 때는 6만큼 받겠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변형을 해주면 시간을 반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시간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속도는.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시간 분의 거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즉 아래쪽 분모 즉 시간이라고 적힌 부분에는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에서의 가로 방향 즉 우리가 가로랑 평행한 방향의 어떤 값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점은 2초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점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의미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로 표현한다는 것은 분명 변수라는 것을 즉 변하는 의미의 량, 변하는 의미의 수를 표현하는 값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면 그러면 x, fx 즉 이 앞부분, 컴마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오는 것이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컴마 부분에서 뒤쪽으로 오는 것이 거리를 의미하게끔 의미의 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방금 말했듯이 시간이라는 것은 가로에 있기 때문에 그럼 가로랑 평행한 선을 생각하게 되면 그럼 가로, 세로의 각각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위쪽에서도 그릴 수 있겠죠? 세로의 평행한 선, 그 다음에 가로의 평행한 선. 그럼 이렇게 긋게 되면은 분명 우리가 가로가 의미하는 것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려면 이 점에서의 x축값, 즉 x값은 x로 표현되고 있죠. 지금 x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 x라고 쓸 수 있겠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y값은 fx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 즉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따져보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은 가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을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x에서 얼마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2라는 값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2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리라는 것은 이 세로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로를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fx 다시 여기 살짝 지워주고 이상하게 썼어요. fx 빼기 f2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fx가 큰 값에서 작은 값 f2 값을 빼는 거니까 여기는 실수네요. 2가 아니라 4죠. 4m. 그렇다면 지금 완성된 식은 속도의 식을 완성한 건데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속도가 아니라 순간에서의 속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순간의 속도를 값을 보고 싶다라면 분명히 임의의 점이 2한테 쭉 다가가야지만이 순간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부터 시작해서 x때까지 계속 변하는 걸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2라는 딱 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딱 순간을 보려면 이 x라는 값이 2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게끔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x값이 좀 더 작아져서 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변화값이 나오겠고 그 속도 이제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겠고 그다음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죠. 계속 가까워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2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거 우리가 뭐 고등학교 시간에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은 뭐 표현 자체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표현 자체는 lim 이렇게 쓰고 x가 이 x라는 값이 2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간다. 근데 지금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은 사실 뭐 고등학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알아두면 돼요. 지금 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였냐? 속도가 있는데 분명 속도에서 우리가 순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한 점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x라는 것을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하기 위한 어떤 개념을 약속해야 됐어야 됐고 그런 것을 이제 극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리미트 x가 2로 간다 이 표현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x가 2에 한없이 그냥 가까워져 있구나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계산이라는 것은 x가 2의 오른쪽으로 갈 때 x 빼기 2는 그대로 써주고 fx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해놨죠. 구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fx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f2라는 것은 4였죠. 그래서 4 이렇게 써주면은 이건 이제 뭐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4가 되는데 뭐 계산 과정 자체는 뭐 크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4가 된다라고까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4가 나왔으니 우리가 이 4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4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x = 2에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간 속도를 4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식으로 표현해서 극한이라는 가정을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였고, 그러면 우리가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순간의 변화량이라고 표현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간의 속도라는 순간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 이 방법 자체를 미분이라고 한다라고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예전에는 옛날에 뭐 고대 수학 이런 것 때는 다 정지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하는 어떤 수학을 했어요. 근데 현대에 가까워지면서 움직이는 대상, 즉 움직이는 대상, 이거 다시 쓸게요. 좀 더. 움직이는 대상을 관찰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 움직이는 대상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속도가 변할 수도 있겠고, 넓이가 변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는데 계속 관찰하는 그 순간순간을 따져보고 싶은 건데, 그 순간순간을 따지는 뭔가 개념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뭔가 도구가 없었고, 그런 순간을 따지고 싶었는데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개념이, 수학적 개념이 바로 미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미분이라는 표현이다. 가운데 점을 다시 한번 지우고 쓸게요. 미분이다. 미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움직이는 대상의 순간의 변화량을 구하는 어떤 방법이다. 구하는 수학적 개념이다.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